요즘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그렇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당시 지금 말로 하면 모태 솔로라서 간절하게 남자친구가 생기길 기도하곤 했어요. 조금은 애 같고 유치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땐 정말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중엔 저 빼고 모두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아니면 지금 말로 썸이라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야, 여정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언젠가는 생긴다니까. 너는 지금 남자친구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아니지, 네가 너무 조급해하고 목매니까 오히려 더 안 생기는 거라고. 맞아. 너 매일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사실 맞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모든 신에게 제발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죠. 정말 남자에 미쳐서 그랬다기보단 그냥 친구들 다 있는 남자친구, 나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과했었습니다. 여정아, 뭐든지 자연스러운 만남이 최고야. 그렇게 매달리지 마. 생길 사람은 생기고 언젠가 만나게 될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 맞아, 요정아. 나도 지금 남자친구 정말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될 줄 몰랐던 사람이었잖아. 첫 만남 어땠는지 기억 안 나? 그 사람이 내 얼굴에 제대로 해물탕 국물 쏟았었잖아. 술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그때 진짜 큰 싸움 날 뻔한 거 기억나지? 아니, 세상에 어쩜 이렇게 술 취해서 이런 추태를 부리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며칠 뒤에 정신 차리고 멀쩡한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연락한 거 보니까 또 사람이 그렇게 비정상은 아니구나 싶더라고. 그 뒤로 술 줄이고 사람 돼서 나랑 잘 만나고 있잖아. 인연은 이렇게 너도 모르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때가 언제가 되어도 좋으니까 꼭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게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나도 동감. 그렇게 무조건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 알지? 그러다 신도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진짜 이상한 남자 만나게 해주면 너 그거 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귀신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야. 그러니까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키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직업은 뭐가 좋고 등등. 알았지? 여정아, 우리도 네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는 건 당연한 거야. 너무 소중한 친구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자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그 자체에만 신경 써서 진짜 이상한 남자 만날까봐 너무 걱정돼. 네가 못생겼거나 성격이 별로라서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꼭 만나. 뭐 이건 고치는 게 좋고 이건 별로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바로 헤어져. 이건 진짜 맞는 말. 본인 앞가름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래. 뭐가 잘났다고 상대방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임? 너 진짜 명심해. 알았지? 알았어. 꼭 명심할게. 그리고 진짜 내가 고마워하는 거 알지? 그렇게 친구들의 충고를 들은 후,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9층엔 무슨 회사가 있나요? 네? 9층이요? 물류회사인데요? 아, 그렇군요. 직원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 늘 궁금했어요. 회사명으로도 뭐 하는 회사인지 추측도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9층에서 일하시는 분 만난 김에 물어봐서 좋네요.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몇 층에서 일하세요? 저는 7층입니다. 참고로 7층은 옷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안녕히 올라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였어요. 남들이 뭘 하든 관심 없고 내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질문을 참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친근하게 접근해 질문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뭔지 이 사람을 출근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마다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사장님 심부름하고 오는 길이에요. 사장님이 우체국 좀 다녀오라고 하셔서요. 역시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남자만 만나면 이상하게 무럽지도 않은 걸 술술 말하게 되더라고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기서 우체국까지 꽤 거리가 상당한데요. 더위를 많이 타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오는 길인걸요. 사장님 말을 잘 듣는 착한 직원이네요. 우리 회사 직원들도 이렇게 여기 직원분처럼 사장님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다들 열심히 일할 텐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오늘도 힘내십시오. 네, 안녕히 가세요. 역시 이상한 사람. 7층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많은 대화와 정보를 이끌어내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사람의 비밀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시네요? 네, 점심 먹고 오는 길이라서요. 여기 7층에서 일하시는 분이래요. 7층?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심으로 뭘 드셨어요? 그냥 김치찌개 먹었죠. 점심은 드셨어요? 저는 오늘 바빠서 아직 점심 전입니다. 여기 골목에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 맛집도 있는데 내일은 거기도 가보세요. 그럼 오후도 힘내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마 예정씨 저분 어떻게 알아?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근하게 말 붙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는 질문엔 아무 생각 없이 다 대답하게 돼요. 엄청난 능력자인 것 같아요. 당연히 능력자지. 우리 건물 주인이잖아. 건물 주인이라고요? 저렇게 젊은데요? 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말하면서 못 느꼈어? 어떤 걸요? 저 사람 7층에 있는 회사도 저 사람 거야. 엄청나게 큰 옷 공장을 하는데 공장은 파주에 있고 여긴 사무적인 일 처리하는 사무실. 얘기할 때 여정씨처럼 힘들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사장의 입장에서만 얘기했을 텐데 그런데도 못 느꼈다고? 이런 얘기 한 적은 있어요. 저번에 사장님 심부름으로 우체국 다녀오는 날에도 만났는데 자기네 사무실 사람들도 이렇게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게 본인이 사장이라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구나. 그러면 여정씨는 뭐인 줄 알았어? 저는 그냥 직급이 조금 높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으이구. 아무튼 우리 건물주께서 우리 여정씨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잘해봐. 알았지? 네? 잘하긴 뭘요. 부끄럽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건물주는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고 급기야 저녁 약속까지 잡게 됩니다. 여정씨, 지금 출근하세요? 7층 사장님. 그날은 늦잠을 자 지각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버스도 안 오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 발을 동동 거리고 있는데 제 앞으로 차가 한 대 멈춰서더니 창문이 열리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7층 사장님, 그러니까 건물주님인 겁니다. 왜 여기 계세요? 얼른 타세요. 저도 사무실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시죠. 제가 늦지 않게 모셔다 드릴게요. 한쪽에선 거절해야 한다는 대답이 웅얼거리고 또 한쪽에선 늦었는데 지금 물불 가릴 때냐, 일단 타고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대답이 웅웅거렸죠. 저는 지각해서 사장님께 혼나는 것보다 건물주님 차를 타고 빨리 출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를 얻어 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정말요? 그러면 오늘 저녁이요?
네? 오늘 저녁이요? 남자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정작 남자들과 어울려 본 적이 많이 없는 저로서는 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바로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을 텐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요. 네, 오늘 여정 씨가 맛있는 저녁 사주세요. 그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 후 이 사람이 말했던 된장찌개 식당에 마주 앉게 됐습니다. 비싼 거 사달라고 안 해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아마 이 사람은 평생 모르겠죠. 여정 씨는 참 귀여우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여정 씨를 1층 슈퍼에서 처음 봤어요. 슈퍼 사장님께 귤 하나만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이 밉지 않고 참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아, 똑같은 부탁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여정 씨 보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부끄럽네요. 그날부터 여정 씨를 계속 마주치게 됐어요. 들어서 알고 계시죠? 제가 건물 주인인 거. 건물 주인이 몇 층에 어떤 회사가 들어와 있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여정 씨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어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여정 씨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저에게 친절하게 대답해줬죠. 그때부터 여정 씨가 더 궁금하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저 어때요? 어떻긴요. 당연히 예스지. 완전 예스. 정말 저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던 자연스러운 만남?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사람인지는 회사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고 외모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싶더라고요. 남자다운 강한 인상에 큰 키. 뭐 더 바랄 게 없죠. 그것 봐. 너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만나게 될 줄 알았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 게 도움이 많이 됐지? 야, 우리 여정이 건물주 사모님 되네. 우리 여정이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까 이렇게 멋진 남자까지 만나서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잖아. 얼마나 좋니? 응? 맞아. 나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 성훈 씨가 나를 그렇게 꽤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일부러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랬대.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장님 오늘도 만나네요. 사무적으로 인사만 했었으니까 이 사람도 조금 답답하고 그랬을 거야. 그런데 오히려 네가 남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녀서 성훈 씨가 너에게 보내는 그런 신호들을 네가 바로 잡고 들이댔으면 오히려 싫어했을 수도 있어. 맞아. 아무튼 진짜 축하해. 우리 중에 여정이가 제일 먼저 결혼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다. 고마워. 상견례 하기 전 각자의 집에 인사를 가기로 한 날도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저는 밑에 여동생 한 명, 남동생 한 명이 있는 남편이 신기했었거든요. 아이고, 잘 왔다, 잘 왔어.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진 않았니? 아니에요, 어머님. 성훈 씨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뭘 이런 것까지 사오고 그래. 고맙다. 덕분에 맛있는 과일 먹게 생겼네. 성희야, 새언니 왔다. 뭐하길래 안 나오고 있니? 언니 안녕하세요. 올케 잘 지냈어요? 언니 진짜 보고 싶었어요. 하고 푹 안기는 귀여운 올케. 막내딸이라 애교가 많았어요. 오빠만 둘인 올케는 제가 가족이 되면서 언니가 생겨서 좋다며 늘 저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저도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격도 착하고 얌전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이 될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제가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정이가 그 부분을 맡기로 했니?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큰 옷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남편은 제가 그때 당시 다녔던 그 구충 회사를 그만두고 저 역시 남편의 공장에서 일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으키신 이 공장은 처음엔 내복을 만들다가 의류 사업으로 점점 사업을 확장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녔던 회사에서 수출 관련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남편이 외국으로 사업을 넓히는 와중에 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거죠. 그렇게 내복 장사로 큰 돈을 번 시아버지께선 남편에게 일찍 모든 사업을 물려주시고 지금은 명예회장으로서 계시면서 시골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상견례하고 본식 올리는 날 이렇게 2번 뵙고는 잘 뵙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저 저에게 성훈 씨와 공장을 잘 부탁한다는 얘기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올케 말고 남동생도 한 명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다음 해에 결혼을 한 시동생 역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장, 시동생은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봤던 저는 혹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서로 더 많은 지분을 갖겠다고 싸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 우애 깊은 형제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공장을 이끌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 큰 규모의 일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 실수도 있었고 적응하는 데 꽤 긴 시간이 걸렸지만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했었습니다. 우리 저기 진짜 기특해 죽겠어. 갑자기 왜? 왜 갑자기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 당신이 아무리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물류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지만 업계에서 쓰는 영어는 다른 게 많잖아. 그리고 규모도 너무 커졌고 숫자 하나만 잘못 써도 엄청나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당신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알면 됐어. 나는 당신도 고맙지만 이걸 허락해주신 아버님하고 어머님께도 너무 감사해. 며느리에게 선뜻 어떤 자리를 주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 경력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아버님도 바로 허락해 주시고 어머님도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방님이랑 올케한테도 너무 고마워. 본인들 가족 사업에 갑자기 내가 뛰어들게 된 거잖아. 나 그래서 실수 안 하고 패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이런 내 노력을 알아줘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여보. 나도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그래서 더 공장이 잘 된 것 같아. 우리 건물에도 좋은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그거 다 당신이랑 결혼하고 생긴 일이라 나는 더 좋아. 평탄한 삶이란 게 별건가요?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사는 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갑자기 새벽에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요? 신고는 했나요? 네, 그런데 사장님이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바로 지금 파주로 갈게요. 정말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는데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저 2문장이 공존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불이 난 곳에서 불을 끄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안전한 곳에서 119 요원들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겠지? 그런 거겠지? 떨리는 손을 붙잡고 한밤중에 자유로를 달려 파주 공장으로 도착한 저를 보자마자 밤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사모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싫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저 불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남편 데리고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나요. 나 잡지 말라고요. 여보! 내 목소리 들리지? 빨리 나오라고!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소방대원들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불을 끄고 생존자를 찾기 위해 움직일 때 제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저 울면서 기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너무 무기력했어요. 이렇게 남편을 보낸다고? 저는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사람이 제 옆에 오래오래 있다 가길 빌었어요. 하지만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까맣게 제가 된 남편 앞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나를 두고 가는 게 어딨어. 내가 고맙다고 했잖아.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한다고. 공장을 함께 더 크게 만들어 보자고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가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당신 없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여보. 그러지 말고 눈 좀 떠봐. 나 이렇게 당신 보려고 왔잖아. 응? 여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저 내 옆에서 지켜만 봐주라. 응? 나 힘들다고 징징거리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할게.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 이렇게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당신 미워. 나 무섭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 말아주라. 응? 제발. 언니, 나 오빠 없인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빠가 저렇게 가버렸어요. 저 이제 어떡해요. 네.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이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저도 정신 차리고 장례도 잘 치르고 불이 난 공장도 수습해야 했지만 일주일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친구들이 찾아오고 직원들이 연락했지만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올케와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도 소중한 아들과 오빠를 잃은 사람들인데 저를 위로해주겠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여정아, 그래도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 성훈이를 잃었지만 그래도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 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거니? 너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맞아요, 언니. 언니 이것 좀 먹어요. 이거 언니가 좋아하는 빵이잖아요. 이거 먹고 기운 내요. 저랑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본인들도 슬프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착한 모습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이 없는 앞으로의 삶이 너무 두려워요. 언니, 제가 많이 도와줄게요. 진짜예요. 저도 이제 언니랑 같이 공장에서 일하려고요. 내가 그러라고 했더니 성희가 선뜻 그러라고 하더구나. 그리고 공장 대표는 앞으로 네가 될 거다. 서방님이 아니라요? 걔는 사장할 감이 아니야. 오히려 성희라면 모를까. 그런데 네가 이렇게 건재한데 왜 성철이한테 공장을 넘겨? 네가 이끌어야지. 응? 여정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한 번만 꾹 참고 일어서자. 성훈이도 네가 이렇게 누워서 울고만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너무 힘들 거야. 슬픈 건 당연한 거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지. 열심히 다시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섰고 공장의 당당한 사장이 됐습니다. 일단 서방님과 동서는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서방님이 공장 사장이 되길 원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도 별 잡음 없이 제가 남편의 뒤를 이어 공장을 이끌게 됐습니다. 사장님, 결제 부탁드려요.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요. 아이고, 그러다 실수해요. 사장님, 회사에서는 당연히 사장님이라고 불러야죠. 올케는 제 비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스튜디오스였던 올케는 저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죠. 너무 고마웠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두 팔 걷고 일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난 공장 수습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옷 공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나 안 한다니까. 형님,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형수님. 저도 몇 번 봤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직업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형수가 너무 좋대요.
눈 한번 딱 감고 만나봐요. 형수님이 만나서 별로라고 하면 저희도 더 이상 만나라고 하지 않을게요. 무슨 일이니? 아니, 오빠랑 작은 새언니가 언니한테 남자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잖아. 형 그렇게 간 지 벌써 10년이야. 형수님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지내시게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강성이, 너 이번엔 진짜 방해하지 마라. 내가 언제 방해했냐? 오빠랑 둘째 새언니가 자꾸 이상한 남자 데려와서 언니 만나라고 하니까 내가 못 만나게 한 거지. 안 그래, 엄마? 엄마도 저번에 봤잖아. 어디서 이상한 양아치 같은 사람 데려와서는 만나보라고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싸우지들 말아라. 그 사람은 엄마도 몇 번 본 적이 있어. 그것 봐. 엄마 어땠어? 형수님 짝으로 딱이지? 딱인지 아닌지는 네 형수가 정할 일이지만 일단 사람은 괜찮아 보이더구나. 한 번은 만나봐라 여정아. 괜찮아. 그래, 한 번 만난다고 뭐 큰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저를 이렇게 웃게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 마음이 가기 시작했고 어쩌면 이 사람과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은 올리지 않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거로 하려고요. 어머님도 오실 거죠? 예,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하니? 너 새로 시작하는 자리에 전 남편 엄마가 앉아있으면 그쪽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겠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잘 살아. 여정아, 나는 그거면 된다. 응? 정말이야.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훌륭한 어른을 만나겠어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고. 그렇게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그 공장일 그만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왜? 아무래도 당신 전 남편 가족들이 하는 사업이잖아. 그러면 그 가족들 계속 만나야 하는데 나는 이제 당신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냥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기도 해. 왜 그런 걸 신경 써? 그럼 내가 그만두면 우리 공장은 누가 운영해? 성철 씨 있잖아. 뭐가 걱정이야. 당신은 내가 있는데. 어허, 그런 거야? 알겠어, 생각해 볼게. 뒤통수가 쌓여지면서 위험 감지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렸다면서 하와이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를 만난 올케가 기절할 만한,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됐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그 사람하고 당장 이혼해요. 응? 왜?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우리 오빠가 고용한 사람이라고요. 서방님이 고용한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오빠 언젠간 이렇게 크게 사고 칠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완전히 함정이에요, 언니. 언니랑 결혼할 사람 전문 연기자예요. 이것 좀 봐봐요. 그리고 올케가 보여준 영상엔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보여서 앉아보세요. 저는 정색하고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 여정아, 무슨 일이니? 자기 전 시댁 식구들 이렇게 같이 보는 것 좀 불편한데. 이건 나한테 예의가 아니지 않아? 지금 예의라고 그랬니? 어디 이 영상을 보고도 그 입으로 예의 차릴 수 있는지 보자고. 형수님, 지금 형수님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일이 엄청 밀렸다고요. 이렇게 사람들 불러 모아서 얘기할 시간 없어요. 네, 그러세요? 어머님, 이 영상 좀 보세요. 올케가 입수한 영상인데 영상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눈짓하자마자 올케는 영상을 재생시켰고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놀란 세 사람,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저의 새 남편 얼굴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이랬습니다. 잘 들어봐봐. 우리 이렇게 우리 공장 형수한테 뺏길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지. 아니 어머님, 무슨 치매 있는 거 아니야? 이 큰 공장을 어떻게 당신이 아니라 형님한테 다 물려줄 수 있어. 그리고 공장을 형님한테 줬으면 서울 건물만큼은 당신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버님부터 어머님까지 그저 첫째. 당신 완전 사랑 못 받고 자란 불쌍한 둘째 아들 아니냐고. 나 진짜 서러워 죽겠어. 친구들은 다 공장 이제 당신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대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당신도 바보 아니야? 왜 어머님한테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지금 이분이랑 빼앗긴 공장 찾아오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 형수가 일은 잘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멍청한 구석이 있어. 특히 이성에 관해선 그렇더라고. 그거 알아? 형수 우리 형이 첫사랑이야. 그전엔 남자 만난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난 남자라고는 우리 형 하나라는 소리지. 형 그렇게 되고 나서도 한 번도 남자 안 만났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꼬시면 금방 넘어올 거야. 이런 사람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에헤이, 조금만 웃게 해주고 찌르면 금방 넘어갈 거라니까. 그 전에 우리 엄마 먼저 몇 번 만나고 우리 엄마가 형수한테 괜찮은 사람이니까 만나보라고 하면 금방 알았다고 할 거야. 우리 형수 엄마 말이라면 다 듣거든. 그 다음엔 결혼하면 슬슬 당신이 이래서 손 떼라고 말해야지. 전 남편 가족들과 그렇게 일하는 거 불편하다고. 내가 돈 많이 버는데 왜 당신까지 고생하면서 돈 버냐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당신 사업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대충 사무실 보여주고 믿게 만들어. 그 다음에 당신 그 수술했지? 묶는 수술. 당연히 했지. 그리고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혼하자고 해. 우리는 손이 귀한 집안인데 임신 못하는 여자랑은 살 수 없다고. 그러면 형수는 아무것도 없는 채로 당신의 가짜 집안에서 쫓겨나겠지. 그리고 이건 임신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몰래 물에 타서 매일 먹여요. 알았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둘까? 당신 힘만으로 안 되면 당신 가짜 부모님도 만들어. 새로운 시부모님 말 들어야지. 어디 여자가 시댁말을 거역하고 일만 하겠다고 해. 금액은? 일단 근거 3장. 형수 회상 그만두면 2장. 이혼까지 하면 나머지 5장.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영상이 끝나자마자 새 남편이라는 사람은 도망가기 위해 각을 잡았고 미리 불러놨던 직원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너 정말 미쳤니? 너 이런 짓 하게 하려고 네 아버지가 너 공장에서 일하게 둔 줄 알아? 내가 뭐? 엄마가 처음부터 형 하늘나라 가고 나한테 공장 넘겼으면 나도 이런 짓 안 했지. 그리고 형수는 진짜 뻔뻔한 거 아세요? 본인 남편이 그렇게 됐으면 조용히 자숙하면서 살아야지. 어디 여자가 나서서 일을 하긴 일을 해. 여기 이렇게 버젓이 다른 아들이 살아있는데 이거 다 형수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제 핑계 대지 마세요, 서방님. 서방님이 능력이 좋았으면 아버님이나 어머님 그리고 이 사람까지 서방님이 공장 맡는 거 모두 말렸겠냐고요. 그리고 그때 불난 것도 서방님이 전기 차단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밤에 공장에 전기 공사가 있었어. 위험하니까 전기를 완전히 내려야 한다고 그 공사하실 분이 그랬고 우리 남편이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대. 그런데 저 인간이 그러면 공장이 모두 멈추는데 멈추는 동안 발생하는 그 피해 금액은 어쩔 거냐고 큰 소리 쳤다는 거야. 누가 그 돈 지한테 달라고 할까봐? 어쨌든 공장 전체 전기 차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됐고 결국 누전이 되면서 불이 났어. 저 인간이 나서지만 않았어도 그날 불은 나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나는 그런 짓이 내린 적도 없고 그날 공장에 나가지도 않았어. 일하는 인간이 공장 안 나간 게 자랑이니? 그날 이후로 제가 공장에 CCTV를 설치한 거예요. 어머님, 소리까지 녹화되진 않지만 누가 누굴 만났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은 뭔데요? 이 영상은 뭔데 소리가 나와요? 이건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카메라예요. 이런 카메라가 나왔을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거래처에서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니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저도 이 영상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런 거 있는 거 아는 사람들이 퍽도 우리 공장이랑 계약하려고 하겠네. 형수 진짜 미쳤어요? 거래처 분들도 다 알아요. 이 영상은 거래처 사람들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도 녹화되니까요. 서로에게 좋은 거죠. 너 말 돌리지 말아라. 감히 네 형수 몸을 망가뜨려서 이혼당하게 만들고 네가 공장을 차지하려고 한 거니? 뭐 물어볼 필요도 없지. 여기 이렇게 완벽한 증거가 있으니까. 너 같은 아들은 있으나 마나다. 이제부터 여정이랑 성희가 회사 운영하게 할 테니까 넌 손 떼라. 내가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대화한 거잖아. 저거 실행한 거 없잖아요. 저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것 같아요? 당연히 증거로 채택되지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서방님은 말을 했고 계획을 세웠고
저 사람 통장 조회해보면 돈 거래가 있었을 거고 뭐 차용증이라도 써놨나? 판사님이 이 돈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은 이미 계획을 실행 중이었어요. 신혼여행지에서 나보고 일 그만하면 안 되냐고 정말 저 영상에서 나온 대화와 똑같은 말로 내가 전 남편 가족들이랑 일하는 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대체 무슨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사업 정도면 우리 옷 공장보다 몇십 배는 더 벌 수 있다고 사탕 발린 말로 말하던데 이미 이 상황을 다 알게 된 이상 나는 당신하고 살 이유가 없지. 형님,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우리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잠만 잔 사이 되는 거야.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든. 뭐라고요? 아니 무슨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해? 저것 봐. 이미 다 꾸미고 있었다니까. 무슨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니. 오빠 정신 차려. 오빠는 지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상황이야. 우리가 오빠를 그대로 공장에서 일하게 둘 것 같아? 안 두면 어쩔 건데? 임원들 다 모아놓고 네가 네 형수를 어떻게 쫓아내려고 했는지 다 보여줄 거다. 그놈의 형수! 형 하늘나라 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형수라고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머님은 이 사람인 눈에도 안 들어오세요? 얘야말로 내가 내쫓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동서 이제 도박 안 하지?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나랑 어머님이랑 동서 도박 빚을 얼마나 갚아줬는지 알아? 서방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기어다니면서 우리한테 빌었어. 자그마치 20억이라고. 20억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거 눈 감아줬더니 남편하고 나를 내쫓을 생각하고 있었어, 동서? 당장 그 20억 갚을래? 아니면 조용히 남편 데리고 나갈래? 그깟 20억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서방님은 이미 제 신뢰를 잃었어요. 지금 일본 공장 쪽 상황 안 좋은 거 다 서방님 때문인 거 알고 있죠? 가서 접대해달라고 난리쳤다면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리에서 물러날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접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접대를 요구할 수 있죠? 접대 받으려고 그렇게 해외 출장을 다니셨어요. 거기에 골프는 또 왜 그렇게 치고 다니셨어요? 골프 치러 가서 젊은 여성 캐디들하고 무슨 짓 하고 다니셨어요? 어제 회사에 서방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필리핀 여성이 찾아왔었어요. 그 여자 타일러서 보내느라 진땀 뺐는데 참, 그리고 그 필리핀 여자가 소란 피우는 거 많은 직원이 봤어요. 서방님 나오라고 했던 건 당연한 거고. 당신 이거 진짜야? 당신 미쳤어? 당신이야말로 도박 끌었다며. 그런데 20억이나 빚지고 다니셨어? 난 그래도 딴 남자는 안 만나고 다녔어. 내 뱃속엔 다른 남자 아이가 자라고 있지 않다고.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분명 유전자 검사하면 내 아이 아니라고 나올 거라고. 난 분명히 피임했어. 자랑이다. 어쨌든 같이 밤을 보냈다는 거네. 형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인간이랑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수님. 이 여자 아주 집 전체 재산을 말아먹을 인간이네. 어디 여자가 겁도 없이 도박을 하고 다녀? 소리 지르지 마. 당신이야말로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지르길? 나론 만족을 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못했는데. 사장도 못하는 당신 데리고 사느라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알아? 당신이 능력만 좋았어 봐. 당신이 일만 잘했어 봐. 어머님도 형수님도 당신이 사장하라고 했겠지. 당신 학생 때도 완전히 꼴통이었다며? 당신 같은 꼴통한테 어쨌든 공장에 한 자리를 주신 아버님이 진짜 대인배이시네. 내가 당신 엄마였으면 공장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했을 거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지 마. 이런 나 좋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쫓아다닌 사람이 누군데. 둘 다 그만하지 못해? 어디 내 앞에서 감히 싸우길. 두 사람 그런 싸움은 집에 가서 해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서방님은 곧 부사장 자리에서 해임될 겁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네요. 우리 회사에 이딴 식으로 먹칠하고 다니고 회사 돈을 마치 본인 돈처럼 이렇게 펑펑 쓰고 다니는 인간은 우리 공장에 필요 없거든요. 불만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사기 결혼이야. 사업도 없고 집불 가진 것도 없는 인간이 겨우 이런 인간 하나 믿고 나랑 결혼하려고 한 것 같은데 꿈 깨고 사라져. 여기서 이렇게 끝내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사람 등쳐먹는 거 걸리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알았냐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난리가 지나가고 시동생과 동서는 이혼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속이면서 산 세월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리고 그 필리핀 여성이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시동생이 맞았습니다. 정말 환장스럽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왜 우리를 찾아왔는지 알겠는데 저 남자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내놔라 어쩌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으니까. 어머님 괜찮으세요? 사실 성철이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아니야. 네 시아버지가 어디서 걷어온 아이지. 완전히 아픈 손가락이었어. 네? 옳게도 알아요? 성희는 모르고 성훈이는 알아. 성철이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나보다 성훈이가 성철이를 더 많이 챙겼었다. 친부모도 모르는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말이다. 공장에 자리를 하나 주자고 한 것도 사실 네 남편이었어. 나는 반대했고. 네 시아버지는 그러자고 하더구나. 나도 처음엔 우리 남편의 부정의 산물이 성철이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혈액형이 완전히 다르더구나. 나는 A형, 네 아버지는 O형. 그런데 성철이는 B형이었어. 우리 부부 사이에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지 않니? 그러네요, 어머님. 나도 티내지 않고 그냥 아들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키웠는데 결국 이렇게 사고를 쳤구나. 내가 다 미안하다, 여정아. 아이고, 어머님, 왜 어머님이 사과하세요? 이게 어머님이 사과할 일인가요? 다 서방님이 잘못한 일인걸요. 어머님 잘못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네? 내가 너한테 결혼하라고. 아니, 그 사람과 한 번만 만나봐라 이런 얘기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 제가 그 사기꾼과 결혼하지 않았어도 이 일은 터졌을 거예요. 결국엔 그 필리핀 여자가 서울 사무실에 나타나서 깽판을 쳤을 거라고요. 결국엔 전부 벌어질 일이었어요. 사실 저도 동서 도박 얘기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서방님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바람에 욱해서 말해버렸어요. 그거야말로 잘했다. 은혜도 모르면서 너를 내쫓으려고 했잖니. 지가 누구 덕분에 그렇게 많은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줄도 모르고. 아주 배은망덕한 것들이다. 결국 서방님은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소문이라는 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필리핀 여성이 회사뿐만 아니라 파주 공장까지 찾아갔었고 그 여자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이미 서방님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너무 많은 사람이 알아버린 거죠. 쉬쉬하라고 해도 그게 쉽게 통제가 되나요?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죠. 사무실을 정리하기 위해 서방님이 출근했던 날, 서울 사무실 분위기가 진짜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문에 기사까지 실렸으니까요. 우리 공장의 위력을 너무 몰랐고 어쨌든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언니 일찍 왔네요. 괜히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공항에 일찍 나왔어.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 공장의 대표가 되어 10년 넘게 공장을 돌봤고 또 그 이후 많은 세월 동안 오로지 공장 일만 생각하며 살았더니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에게 공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젠 마음 편하게 혼자서 또는 올케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편히 쉬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젊은 사람들끼리 신나게 즐기고 오래요.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비행기 타시는 게 불편하신 것 같아. 그렇지? 맞아요. 제주도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10시간 넘게 배를 타고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래도 가까운 근교는 자주 모시고 다니자. 어머님도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거야. 좋아요, 언니. 그래도 오늘 여행은 저랑 가는 거니까 저에게만 집중해주세요, 언니. 알았어. 어쩌다가 이렇게 척하고 예쁜 올케를 얻어 남편이 없는 외로움도 모르고 살게 됐을까요? 친구들이 들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친구보다 든든하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신나게 놀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올케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여전히 지금도 혼자 살고 있다는 거. 당연히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혹시 마음의 짐 같은 게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냥 평생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데 마음 편하다고 하네요.
나는 언니가 우리 큰오빠랑 결혼해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이렇게 멋있는 사람하고 우리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이런 사람이 내 새언니라고? 정말? 나는 그렇게 부잣집 딸도 아니었고 직장도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언니 보세요. 둘째 새언니 그렇게 명문대 나와서 한다는 짓이 도박이었잖아요. 우리 가족은 사실 서울 사람들은 아니어서 그때만 해도 시골 사람 태가 났는데 언니는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집 처음 왔을 때 치마 입고 사투리도 안 쓰고 완벽하게 서울말 하는데 저 그때 언니한테 홀딱 반했잖아요. 그리고 언니의 사람 댐댐이 우리 엄마랑 아빠랑 오빠를 좋아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 저까지 잘 챙겨주시고. 나는 올케가 나를 좋아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올케도 알다시피 나는 형제가 없잖아. 그래서 형제 있는 남편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올케 덕분에 하나도 부럽지 않아. 이젠 이런 시댁 식구들을 만난 걸 제 복 중 하나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도 인연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결고리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올케는 저를 끝까지 가족이라고 품어주셨고 또 저를 믿고 공장을 맡겨주셨죠. 저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겠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매력이 없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늘 기운 없이 다녔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그러고 다니면 있던 복도 달아난다고 했었고 친구들이 준 용기에 힘입어 늘 밝고 명랑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 때문에 남편을 만났고 또 이렇게 좋은 가족이 생기게 됐습니다. 당장의 결과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꾸준히 그리고 꼭 뭘 바라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좋은 결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